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달러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만큼 S&P 500도 안타깝지만 특별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엔비디아가 무려 5.5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을 것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8K에서 공식적으로 명시함에 따라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S&P 500 그리고 나스닥 또한 프리장에서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수출품은 바로 H20 프로세서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인데, 사실 이미 이 제품은 수출되는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디자인된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 다시 이제는 아예 중국으로 수출을 하려면은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으니 중국 수출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가는 지금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사실 스토리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슈가 구체적으로 무엇과 이어지는지를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멤버십 분들상으로 제가 자주 엔비디아의 경우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그 이유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의 엔비디아 실적과 가이던스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연속 7번 컨센서스를 빗하고 가이던스를 올리는 훌륭한 실적을 보여줘 왔습니다. 약 2년 동안 좋은 실적을 꾸준히 이어나간 것인데, 제가 리스크로 바라본 것은 실적이 좋은 것은 인정하나 여기 컨센을 빗하는 폭이 점점 줄고 있으며, 지난 분기에는 2.84%치 빗을 하였는데, 이번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할 때 과연 다음 분기 때 2.84%의 서프라이즈 폭 그 이상이 나올지는 의문이며, 잘못하면 처음으로 컨센 미스 혹은 가이던스의 하향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드렸는데, 결국 관세로 인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엔비디아 및 반도체 섹터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반도체 섹터의 PE 멀티플은 29배로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섹터보다도 고평가이며, 22배의 PE 멀티플을 받고 있는 여기 S&P 500보다도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S&P 500의 22배라는 밸류에이션 그 자체도 고평가인데요. 9년 평균 S&P 500이 받았던 적정 멀티플은 여기 이렇게 21.67배로 지금 S&P 500은 22배이니 여전히 저평가가 아니라 적정 주가에서 고평가 정도의 범주 내에 있고요. 저평가가 되려면은 그래도 2022년 때 보여줬듯이 이렇게 PE 멀티플이 18배까지는 내려와야 하는데, 아직 보시는 것처럼 22배이니 여전히 갈 길이 제법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제가 또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S&P 500에 있어서 매출액과 어닝 퍼셔의 성장률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2년 동안 S&P 500과 나스닥 기여한 바는 정말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곧 S&P 500이자 나스닥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한데요. PE 멀티플 관점에서 엔비디아가 34배이니 51배라는 멀티플 대비해서 저렴하다고 한들 PE 멀티플 분모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닝인 수치가 하향 조정이 된다면은 34배가 순식간에 40배 혹은 50배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2025년에서 2016년까지의 성장률은 50%이고 2016년에서 2017년까지의 성장률은 26%, 2027년에서 2028년까지의 성장률은 12%로 매번 성장률이 반토막씩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되면은 50, 26, 12가 아니라 더 낮게 조정이 되면서 적정한 PE 멀티플은 더 이상 51배가 아니라 더 크게 하향 조정이 되면서 엔비디아가 더 이상 저평가 혹은 적정 주가가 아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2년에 걸쳐서 가이던스가 꾸준히 상향 조정이 된 만큼 하향 조정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실제로 S&P 500의 매출액과 어닝 퍼셔의 성장률을 보시면은 그렇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했었을 때 보셨다면 기억하시겠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출액 성장률은 5%, 그리고 어닝 퍼셔의 성장률은 10%대였다면은 갑자기 이렇게 4.92%대 그리고 9.73% 정도의 성장률로 하향 조정이 되기 시작했고요. 문제는 그 하향 조정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장률과 S&P 500이 어떤 상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2018년을 시작으로 보여드리자면은 성장률은 이때 당시 이렇게 거의 플랫했다면은 주가 또한 거의 플랫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장률이 관세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흐름에 따라서 S&P 500 또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계속 성장률은 그 이후에도 하락했는데요. 유동성 덕분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상승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큰 폭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주가 또한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QE가 잡히면서 성장률이 이렇게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주가 또한 함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성장률이 다시 금리 인상 시기와 물리면서 하락하기 시작했고, 주가 또한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AI와 함께 성장률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가 또한 그로 인해서 큰 폭으로 반등을 했지만, 그 이후에 성장률이 이렇게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과 함께 돈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큰 유동성 상승장이 오기 시작했고, 그 여파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드디어 관세 정쟁과 함께 성장률이 꺾이면서 큰 폭으로 한꺼번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동성이 구원투수로 나서지 않는다면 S&P 500의 흐름은 결국 펀더멘탈인 성장률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통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은 사실 간단합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관세에 대한 악재를 반영하기 시작했고, ASML의 실적 또한 오늘 안 좋게 나오기 시작했듯이, 제 생각에는 관세라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성장률은 악화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S&P 500의 성장률이 악화가 되면서 물론 단기적인 반등은 있겠지만 결국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지냐가 아니라 이러한 성장률이 얼마만큼 떨어졌다가 반등한 흐름을 보일 것인가인데요. 저는 S&P 500의 성장률 데이터를 매일 볼 수 있는데 2020년 때 보여줬던 이러한 V자 반등의 형태라던가 혹은 2023년 때와 같이 성장률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제 적어도 더 이상 이렇게 횡보를 보일 때, 이때가 바로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 상으로 안전하게 비중을 늘릴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당 데이터는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매일 공유드리고 있으니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판단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명확한 기준과 함께 투자를 안전하게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혹은 신사학개미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S&P 500의 기술적 측면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엔비디아와 ASML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그래도 다행히도 상호 존중의 자세를 보일 경우 관세에 대해서 협상할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중국 측에서 밝힌 것인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여전히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로 아슬아슬하고요. 빅스의 수치는 전고점인 여기 28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보이면서 주가에 하방면을 보일 확률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30분 보공 기준으로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S&P 500은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약 3에서 4% 정도 추가로 올라가면서 이 갭을 채울 것이라고 봤는데 달러에서 계속 신호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달러가 오르지 않은 다음에야 오히려 여기 이렇게 상승 추세가 깨지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현금 비중을 잘 유지하면서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S&P 500은 여전히 고평가이고 매트랙과 어닝 퍼시어의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바라봐도 5파동의 위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와중에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S&P 500의 거래량은 너무나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유에서 지수가 하락하는지와 엔비디아 그리고 S&P 500 자체의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알아봤는데요. 테슬라가 상승을 하는데 중요한 축은 매크로인 만큼 매크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중요한 것은 4월 22일 테슬라의 25년 1분기 실적인데요. 실적에 대한 분석은 제가 이렇게 미리 분석을 해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더 자세한 내용은 또 추가로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신사학개미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